네, 2024년 4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정부 여당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동의했습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을 못 만나겠다고 했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너무 빠른 등판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갈라설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2인자와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원만하지 않게 되지만 전두환 정부 시절 2인자였던 노태우는 우여곡절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노태우에게 길을 한동훈이 걸을 것이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쩌면 지금 한동훈은 제2의 이준석,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준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한동훈 씨는 상당히 귀공자고 국민적 주목을 받은 만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항룡유해처럼 한번 정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타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 시장이 공식적으로는 18살 더 많을 거예요. 53년생이고 73년생인데 홍 시장이 51년생일 겁니다. 2살이 좀 호적상의 나이가 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거의 20살이 많은데 거의 아들뻘이죠. 삼촌뻘인데 뭐 굉장히 심하게 당신은 뭐 당신이라고 했지만 이번 선거 대권놀이 했고 이제 패세자다, 패태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총선을 대권놀이 전천으로 한 사람이다. 누가 한동훈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통도 배신한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라고 상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했었죠. 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지지자들조차도 좀 반발을 했었고 또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가면은 국회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한참 가면은 국회의원 지난 사람들 모이면 헌정회가 있죠. 헌정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옛날 국회의장 집 공간이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한동훈을 좋아한다, 돌아오라 이런 화환들을 많이 갖다 놨었죠. 지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자기 지지자들도 한동훈을 옹호하고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 나간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 우파가 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22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때 나는 4%, 윤석열 후보는 40%였으나 두 달 반 뒤에는 내가 48, 윤 후보는 37%였다. 한국 정치판은 캠페인에 따라 순식간에 바뀐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캠페인,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죠. 그래서 캠페인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한동훈 씨가 등판했을 때는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씨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 잡범들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조국까지 나오면서 우르르르 무너지는 캠페인의 실패가 보이죠. 그러면서 하여간 이 홍준표 씨는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의견을 페이스북으로 바뀌었죠. 사심이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 그랬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아도 결국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다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을 보면서 자, 사심 없고 신중하게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한테 충고를 하거나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겠지만 기분 나쁘지만 아 이게 고마운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겠다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이 정도 되면은 대인배죠. 이 대인배죠.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저한테 충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봐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 주실 때 사심 없다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하는 게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그분이 생각한 거를 저도 이미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좋지만 그게 헛일이요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도 않지만 알았습니다 하고 덮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참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할 능력과 자신이 없어서 이거 하려면은 또 많은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분들이 용기를 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분들 중에 한 7, 8화는 기분 나빠하고 아주 소수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제 의견을 진짜 해주는 사람은 0.1%도 안 되죠. 그래서 저도 하지는 못하는데 결론은 충고하지 말자. 물어보기 전까지는 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긴 하지만, 미리 입이 싸서 먼저 얘기하긴 하지만,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용기를 내가지고, 오히려 일이 얽히는 경우가 더 많고,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정이나 이런 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지만은, 결국은 더 얽히고, 더 악마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러한 충고들이 쌓여서 긍정적인 충고가 결국은 해서 공동체가 발전하는 건 맞아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초기에 친윤계의 대표인 이철규 의원이 비례 후보 공천했을 때 뭔가 우리 당의 당직자들이 거의 공천 못 받았다. 이거는 이렇게 헌신한 친구들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씨는 김경률, 정청래랑 붙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사퇴해서 본인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서 출마하지 않았던 김경률, 그 다음에 이런 함은경 이런 분들하고 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신흥 세력들을 모았었죠. 기존 세력들을 버리고 본인이 국힘당에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세력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력들도 사실은 크게 그전부터 친하던 세력이 아닌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진전은 있었다고 하지만은 원하는 승리는 거두지 못했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공천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동훈 씨가 공천하는 걸 보고 아직 세상 보는 눈이 짧다. 광주 문제도 그렇고 부족하다. 순수성은 이해가 되는데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겼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입을 닫을 텐데 결론적으로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까 한동훈은 아직 좀 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한동훈 씨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직언을 하는 거는 용기다.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말은 정확하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직언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자, 이 정도 얘기를 한 한동훈 씨라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에서 19일 하고 20일 중에 정심을 하자라고 했다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절했다라고 합니다. 몸이 좀 안 좋겠죠. 본인이 상당히 에너지를 불살랐고 그리고 졌기 때문에 지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게 승률이 높은 사람들이 한번 지고 나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처럼 많이 져본 사람들은 지면
또 이러고 또 딴짓하지만 사실은 근데 지면은 굉장히 아파요. 아파요.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 아프겠죠. 근데 이 아픈 상태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러 가는 것도 용기일 수가 있죠. 지금 홍 시장이 자기를 짓밟았잖아요. 홍 시장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동훈에 대한 불만 플러스 자기 불만을 다 토해냈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근데 거기에 그건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라고까지 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좀 보자 그러는 데는 노한 거 보게 되면 그 용기까지는 없는 거죠. 이런 게 보입니다. 이제는 한동훈의 문제고 윤석열의 문제가 이재명, 윤석열 관계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자, 노태우, 전두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노태우 길을 갈 것인가? 근데 노태우 씨도 대통령이 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6.29 선언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이 됐는데 노태우가 당선되는 데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원이가 굉장히 많았죠. 선거 자금도 지원해주고 조직도 지원해주고 전두환 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건 대선이니까 또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국힘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정부가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껏해야 뭐 민생 경제 살리기 뭐 그런 투어 정도 하는 것밖에 없었죠. 어쨌든 한동훈의 힘으로 해냈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씨를 박정희의 2인자였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김종필 아니면 한때 국민의힘 정신인 자유한국당인가요? 그걸 당대표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탈당해서 개혁신당 대표가 돼서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과 비슷한 처지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준석 씨는 자기가 살았던 노원에서 내리 3번인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의 당대표가 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틀어지면서 문제가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도 계속 틀어졌고 지금은 윤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개혁신당 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JP는 박 대통령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갈등을 겪었죠. 거기는 뭐 박 대통령 셋째 형의 딸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그런 인척관계도 있으니까 박 대통령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준석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동훈 씨는 JP나 이준석 그 언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잘하면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 다음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노태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한동훈 씨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데 한동훈은 못 만난다. 물론 만나면은 이재명 만나면 서로 긴장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만나면 서로 감정이 교류가 되니까 사소한 말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겠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받겠죠. 참 어려운 지형입니다. 지금 뭐 이준석은 사실 한동훈을 놀리고 있죠. 선거에 졌으니까 이제 하는 방법은 뭐 해외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호남에 가서 마을 시골 변호사부터 해봐라. 아주 빈정거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용기를 낸 충고일 수도 있죠. 지금 헌정회관 앞에 화환이 쌓이고 있는데 150m 거리를 차지했다는데 그런 거 버리고 아주 험불하게 호남에 가서 호남 사람 마음 잡기 위해서 한번 시골 변호사를 해봐라. 충고인가요? 비난인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죠. 저는 이런 얘기를 갖고 갑니다. 누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제가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 사람 돈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망신을 줍니다.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망신은 누구 겁니까? 저 사람 거죠. 저 사람 충고를 주는데 내가 안 받겠다면 이 충고는 누구 겁니까? 저 사람 겁니다.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헤매는 것 같아요. TV조선하고 YTN에서 박연성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장관 뭐 이런 얘기가 한 보도가 된 거는 이렇게 이름 박아서 한 거는
구체적인 소스가 있는데 못 밝히지 말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거의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데, 이 박영선 씨가 민주당에서 주류인가요? 양정철 씨가 민주당의 주류인가요? 이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도 민주당 핵심인 이재명계하고는 협치는 피하고 싶다. 그러나 협치하는 형식은 갖춘다면 이런 게 어떻겠나 이렇게 떠듬떠듬 더듬어 보는 걸로 보이죠. 윤 대통령도 지금 총선에서 졌으니까 지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불통을 비난하니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야당하고 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인연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직계면 곤란하니까 그걸 피해서 이런 걸 검토한 거 아닌가. 참 윤 대통령도 지금 힘들어요. 국힘당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감정이 고려돼서 서로 탁거릴 수가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되고, 민주당을 하려니까 이재명과는 만나지만 이재명과하고의 협치는 곤란하니까 이런 모양을 하게 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어렵고 한동훈도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신뢰해서 금이 가면은 회복하는 건 나이 50, 60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보고 살거나 봐도 또 그게 터져 나오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틀어지면은, 근데 그거는 부부는 강제로 한 집에 살게 돼 있으니까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서로 이혼하고 하는 건데 비슷한 겁니다. 한동훈도 어렵고 윤석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탄핵시키면 나가면 되죠. 나가고 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상당히 괴멸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중에 상당수가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글쎄, 국힘당이 여당인 상태에서 졌으니 이건 부정선거라고 하기가 참 우습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깊이 고민을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은 운에 맡기고 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 해서 이재명계가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가는 또 국민 여론이 변하고 또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 인물들이 단결을 하면서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평생을 다퉜지만 또 그들이 상황에 의해서 전두환이 셀 때는 민취협으로 합치고 또 6.29 선언하게 또 갈라지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김영삼 씨가 이회창이 아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정치는 붙어다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한동훈, 보수에서 젊은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나갔지만 한동훈은 큰 상처를 입었고 이준석은 살아났습니다. 노태우의 길을 갈지 김종필의 길을 갈지 한동훈 씨도 이제 모든 걸 걸어야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